네,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시작하겠습니다. 국내 증시는 오늘도 다시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경기 둔화 신호로 크게 조정을 받은 뉴욕 증시 여파도 있었고요. 차익 실현 욕구가 더해진 결과로 보입니다. 그래도 오장 들어서는 낙폭을 많이 줄이면서 저변에 깔려있는 이 저가 매수세의 힘이 아직 살아있구나 라는 것도 느꼈던 오늘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월요일 경주마의 기수들은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희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좀 장이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네. 그래도 낙폭을 꽤 줄이면서 그래도 좀 뭐라 될까요? 아, 이제 너무 걱정할 정도는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하 대표님 오늘 장 어떻게 보셨는지요? 제가 사실 주말에는 조금 생각이 많았습니다. 약간 블랙 먼데이의 어떤 우려까지 좀 있었는데 그 네. 이유가 이제 미국 증시의 하락 이유가 되게 이게 정상적으로 표현할 정도의 하락이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지표가 좀 나쁘게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최근에 미국의 주요 지표가 상당히 뭐 고용 지표라든지 물가 지표도 정시 비호적이었단 말이죠. 네. 그리고 지금 패드와치는 3월 중순에 예정된 미국의 금리 인하 확률을 거의 95% 정도 확률로 동결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미국 증시가 이제 소비자 지표의 부진 우려 때문에 1% 이상의 급락을 좀 내렸고, 한편으로는 제가 오늘 장중에 이제 제일 신경 쓰였던 부분이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발했다는 이슈가 나오면서 또 미국 증시에서 실제로 모더나나 이런 기업의 주가가 반응을 한 거예요. 네.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주가의 반응이거든요. 근데 미국 증시가 그렇게 하락하는 과정에서 모더나라든지 이런 기업의 주가가 상승을 한다는 거는 아이고 다시 5년 전에 그 안 좋았던 악몽 같은 게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했는데 다행스러운 거는 장 초반에 문이 좀 열리고 나서 또 하나가 한 10시 반 정도의 중국 증시의 흐름을 보니까 일단은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고 안 하고는 차후의 문제이고 발견했다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고 네. 그로 인한 피해 규모라든지 확산 규모에 대해서는 언론 릴리스가 안 되다 보니까 시장은 어느 정도 조금 안도하는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 지수만 놓고 보면 종합주가지수가 전일 대비해서 0.3%, 코스닥도 0.17%니까 상당히 선방했는데 지수만 보면 선방을 했는데 내용을 보면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라든지 일부 종목을 빼고 나면 뭐 탄력성은 많이 들였을 거예요. 아마 하락 종목 수도 조금 많았고 그래서 두 가지 제가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한 가지는 국내 증시가 정말 강하구나. 예, 사실 왜냐하면 오늘은 이런 말 그렇습니다만 코스피가 한 50포인트 빠져도 이상할 게 없을 정도의 외부 분위기였거든요.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은 역시나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뭐 약간 기대감이나 모멘텀이 좋은 쪽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매수를 하는구나 그런 걸 좀 본 것 같습니다. 그 개를 가지고 지금은 지수가 얼마 정도 된다보다는 시장이 과연 어느 쪽으로 쏠려가는지 집중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투자도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보겠습니다. 박종훈 팀장님. 네. 이게 오늘 우리 장이 사실 크게 빠져도 이상할 게 없다라는 말은 사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에서 미장이 정말 많이 빠졌어요. 맞아요. 나스닥은 2% 이상 빠졌었죠. 네, 이게 예. 다 안 좋은 징후 때문에 빠진 거 아니에요. 서비스업 지수도 그렇고 기대 인플레이션은 높아졌고 그렇죠. 경기 나빠지고 물가 오를 것 같고 딱 스태그플레이션 예, 아니에요. 맞습니다. 뭐 사실 지난 금요일만 보게 되면 이게 맵을 한번 딱 보게 되면 정말 재미났었던 게 뭐냐면 과거에 그 금리 인상 시기, 특히나 금리 인상 시기가 되고 나서 금리가 고금리에서 좀 고착화되는 그러한 기간 동안에 미국에 대해서 많은 이제 전문가들이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뭐 장단기 금리 역전이 돼서 그 이후에 6개월이면은 경기 침체가 100% 왔더라. 뭐 여러 가지 어떤 과거의 그 통계 자료를 통해서 미국 경기를 이렇게 전망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맵을 혹시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상황을 보게 되면 헬스케어가 잘 갔고요. 필수 소비재가 또 방어를 했었고 유틸리티 섹터가 방어를 하는 그러한 모습을 딱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지난 금요일 날 그런 모습을 똑같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의 그 시장 분위기가 이제는 다시 경기의 둔화라는 시그널 자체가 미국을 조금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어떤 우려가 있는 상황이고 사실 상대적으로 봤을 때 뭐 중국 요즘에 뭐 중국 주식에 대해서 정말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은 중국에 대비해서는 미국 자체가 워낙 지금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그러한 약간의 심리적 부담감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부 수급적인 부분 또는 월가의 많은 헤지펀드들도 중국에 대한 포지션을 좀 늘리고 있다라는 이야기. 거기에 따라서 빅테크들 특히나 M7 종목들을 과거 2024년에 그 매매를 했던 부분을 보게 되면 지금 전반적으로 테슬라만 제외하고요. 나머지
M6죠. 나머지 7개의 기업들의 포지션을 줄여나가고 있었던 것을 이번 최근에 나온 데이터를 통해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미국에 대해서 약간은 부침이 있을 수 있고 지금까지 이어왔던 이 랠리에 있어가지고 약간 쉬어가는 그런 과정 속이 아닐까. 물론 지금 우리가 경기 둔화나 경기 침체를 미리 섣불리 판단하는 것 좀 너무나도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에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경기 데이터 그리고 뭐 금리에 대한 방향성 인플레이션이 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번 주가 정말 중요한 또 이벤트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PC가 금요일 날 우리가 또 체크해야 될 그런 데이터긴 한데 또 엔비디아라는 또 어마어마한 기업의 실적 발표가 이번 주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아침에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네. 자,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어떤 심리적인 부담감이 지금 미국 시장에 좀 내포되어 있다. 그리고 관세 정책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아직까지 이제 일부 차익 실현하는 그런 매물도 좀 나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미장을 보면 우리 장이 많이 빠져도 이상할 게 없었는데 이제 오후에는 상당히 낙폭을 회복을 했단 말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찜찜한 거는 주도주 우리 그동안 주도주로 여겨왔던 부분들이 힘을 못 썼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볼 부분도 있고 부정적으로 볼 부분도 있다. 좀 혼재돼 있던 시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정확하게 얘기해 주셨고요. 그 긍정적인 부분은 우리 하 대표님께 잘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강했다는 거. 네. 시장이 긍정적인 순환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장이 삼성전 하이닉스가 빠지는데 엔솔이 오르면서 지수 하락분을 만회해 주는 거. 이게 순환매지 않습니까? 시장은 순환매가 적당히 돌 때 그래 크게 빠지지 않고 시장 참여자들은 그 다음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런데 조금 부정적인 부분은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주도주 섹터들, 뭐 네. 예를 들어 조선이라든지 방산 섹터가 물론 일부 플러스난 종목이 있고 마이너스난 종목이 있긴 있지만은 한두 개의 대장주로 성격이 됐던 종목들이 신고가가 나지 않은 거죠 아직. 우리가 뭔가 매매를 할 때 저도 하루 종일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조금은 시장이 좀 뭐라 그럴까요? 어떤 쪽으로 집중하기 헷갈려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많이 올라 있는 종목을 내가 너무 좋으니까 살까? 혹은 빠져 있는 종목을 사려 하는데 빠져 있는 종목은 여러 가지 이유가 많습니다. 실적이 안 좋다, 업황이 좋지 않다. 그러면은 윗단 아랫단 있는 종목들을 둘 다 집중하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늘 시장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신규 상장주들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이 거의 2배, 3배 이상 올라가는 네. 혹은 기존에 상장했던 신규 상장들이 갑작스럽게 올라가고 있고 혹은 정치주들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이런 식으로 장은 전체 시장은 밑꼬리를 달면서 양봉담에서 올라오긴 했지만 마치 많이 빠진 시장에서 나타나는 특색처럼 신규주가 움직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좋게 얘기하면 유동성이 크게 돌 수 있다라는 부분, 네. 나쁘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며칠 더 가면은 시장이 조금 무너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경계심이 있는 거.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빨리 주도주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야 시장 참여자들이 그쪽으로 조금 더 매매를 해서 붙이게 되는데 그래도 긍정적인 점 같은 경우는 오늘 그래도 그 거래대금 있잖아요. 거래대금이 코스피 기준으로는 10조 이상이 나왔습니다. 거래대금 유지하는 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시장이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느껴지고 있고요. 시총 상위주들 입장에서도 크게 부러진 게 없어요 아직은. 그러니까는 조금은 시장을 하루 이틀 정도 다행히 오늘 미국 장중에도 미국 나스닥 선물이 플러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오늘 꽤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주도주가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라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2차 전지 섹터는 좀 다르지 않나요? 그렇죠. 오늘 상당히 뜨거웠잖아요. 2차 전지 섹터. 아까 네. 앞선 방송에서도 계속 2차 전지 얘기를 단내하게 하고 오셨다고 그래서 한 번만 네. 더 단내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뜨겁죠 지금. 네, 가장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많은 일정이 있습니다만 3월 일정에서 이제 MWC도 있을 거고요. 네. 네, 우리나라 주체 이제 인터 배터리 같은 경우는 3월 5일부터 코엑스에서 열리는데 이게 약간의 그 기저 효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 3월 인터 배터리에서 보여줬던 이제 SDI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었거든요. 전고체 배터리도 배터리 마찬가지고. 이슈로. 네. 근데 이제 오늘 행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인터 배터리는 3월 5일 날 열리는데 그 전에 먼저 인터 배터리 2020, 2025 어워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상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시상된 기업에는 이제 LG엔솔도 있고 뭐 SDI도 있는데 주요 키워드가 뭐였냐면 전부 다 원통형 배터리 이슈였습니다. 그러니까 원통형 배터리는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2170 배터리가 있을 거고요. 엔솔이나
파나소닉 일본으로 이제 테슬라로 납품하는 거. 그리고 이제 파이가 좀 커진 거죠. 직경이 이제 46mm, 높이가 이제 80mm부터 해서. 그래서 LG는 보니까 한 3종 정도를 출시한다고 합니다. 4680, 4695, 46120. 조금씩 키가 커지는 거죠. 또 SK온 같은 경우는 거의 50A.급 초고속 배터리도 공개를 한다고 하고 SK온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LG나 삼성이나 SK 3사가 공이 이렇게 원통형 배터리를 처음부터 다 부스를 쓴다는 거는 25년도에 큰 모멘텀이 원통형 배터리다 그런 어떤 시그널이 되는 거고. 근데 장은 그러면 이거는 이벤트니까 우리가 말할 때 원통형 배터리 관련의 중소형주들이 좀 많이 올랐겠죠. 근데 전체적으로는 이제 요거는 또 일부 증권사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2차 전지 수급이 최근에 왜 그렇게 좋느냐? 그러면 거꾸로 해석하게 되면 지금 2월달 수급의 주체는 외국인이 아니라 연기금이잖아요. 네. 연기금은 계속적으로 지금 낙폭 종목들을 많이 삽니다. 그 중에는 LG엔솔도 있고 에코프로 BM도 있고요. 뭐 LG화학과 SDI도 마찬가지고 지난주에 시장에서 들어왔던 수급의 큰 바운더리가 포모 현상에 따른 집중과 선택인데 포스코 그룹주도 그런 식으로 지난주부터 되게 좋은 세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단 첫 번째 설명할 수 있는 거는 이거는 수급 효과다. 굳이 뭐 테슬라 주가랑은 별개 이슈고. 두 번째가 이게 제가 독일 어저께 23일이죠. 독일 총선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독일 총선에 이제 총리의 그 색깔이 정해지진 않았는데 중도보수연합이 승리했죠. 네, 그런 관점에 놓고 볼 때 시장에서는 지금 트럼프의 이제 중국이라든지 이런 관세 정책 자체가 계속 강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중국산은 어디에도 발을 뻗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게 트럼프인데 바이든 행정부보다 더 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관점에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이제 우리나라 K배터리의 어떤 상대적 점유율은 중국보다 많이 떨어져 있는데 LFP도 마찬가지고 네. 상대적으로 트럼프가 중국을 더 강화하고 하는 그 결정적인 뭐냐 하면 미국에다 공장 많이 짓게 하라는 거거든요. 현재 크게 보게 되면 2차 전지 관련주는 AMPC라든지 IRA 보조금 축소 또는 미국의 전기차 의무 판매제 행정명령 서명 이런 게 복잡적으로 해서 약간 이제 보조금을 받는 그런 모멘텀은 좀 주가에 많이 눌려져 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으로 올라가기보다는 지금 수급적인 관점에서 중국이나 유럽을 더 강하게 견제했을 때 오히려 상대적으로 K배터리의 어떤 위상은 좀 올라갈 수 있는 센티멘탈적인 부분이 있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 모멘텀 측면에서 이번 인터배터리는 규모가 작년보다 한 20% 정도가 증가된다고 합니다. 그런 관점에 놓고 봤을 때는 작년에도 이제 인터배터리 외에 2차 전지 관련주에 모멘텀 종목이 좀 잘 움직이다 보니까 네. 시장에 들어와 있는 수급은 원통형. 그리고 이제 원통형이라 그러면은 SDI 쪽으로 많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네, 그런 관점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또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살까요?로 만약 질문한다면 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가 저의 대답이에요. 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첫 번째 그 답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수급장이라고. 예, 그걸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 측면에서 봐도 지금 들어와도 늦지 않았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일부는 동의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지난주에 시장에서 어떤 시장의 메시지가 있었냐면 3월 31일 날 공매도가 드디어 재개가 되죠. 거의 다 공식화됐죠 이제. 확정이 네. 난 거죠. 그러면은 기존에 올랐었던 종목들이 솔직히 밸류보단 조금 더 오른 측면은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대비해서 미리 매도를 할 수 있다면 그거에 대한 수급적인 부분은 어디로 갈 것인가라고 했을 때 미리 조정을 받았던 섹터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선택이 되는 게 자동차라든지 2차 전지 같은 기존의 밸류가 조금 있었는데 바닥을 찍었던 종목 섹터가 2차 전지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국민적인 인기가 굉장히 많은 섹터입니다. 항상 말씀을 좀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 안 드린 것 중에 좀 뽑아서 말씀드리자면 3월 5일 날요. 유럽에서 자동차 경쟁력 제고를 위한 액션 플랜 발표가 있습니다. 아 그렇죠. 예. 그것도 자동차 2차 전지 업계에서 주목하는. 아마도 거기서 이슈죠. 보조금 우리가 기다리는 보조금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게 확정이 된다면은 너무나도 눌려 있었던 2차 전지 입장에서는 조금 더 한 번에 활개를 칠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식 입장에서 봤을 때 여러 대형주를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엔솔은 미리 좀 올랐고요. 삼성 SDI 약진이 굉장히 크게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계속 빠지다가 오늘 양봉이 너무 이쁘게 솟았어요. 네. 그러면은 아마 인터 배터리에 대한 내가 대장주다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시장 참여자들은 딴 데서 매매를 하고 있다가 SDI 밸류 체인지 뭐지? 라고 아침에 생각을 하니까 바로 움직이더라고요. 이게 지금 시장이 그만큼 종목을 찾는 분들은 많습니다. 즉 국내를 떠나서
미국을 가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남아 있었던 국내 투자자분들은 굉장히 영민하고 빠른 종목 셀렉션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는 시장만 살아있고 그 섹터가 내가 움직인다 느껴지신다면 충분히 종목은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최태원 대한상경회의소 회장이 지금 미국을 방문 중인데 하워드 러트링 미 상무부 장관과의 면담 자리에서 상무부 장관이 1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면 패스트 트랙을 지원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지금 전방위적으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대로 밀어붙여도 되냐. 미국 내에서도 걱정과 경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최근에 트럼프 행정부가 주도하는 전반적인 경제 정책들에 대해서 우려하는 이런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고 때마침 경제 지표도 조금 꺾이는 모습을 나타내고 그렇죠. 있고 지금 미국 내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인기, 지지도 이런 건 지금 상황이 어때요? 지금 사실 뭐 지난 많은 설문조사가 정말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뭐 로이터 통신부터 해서 블룸버그에서 많은 조사를 통해서 보게 되면 경제학자들의 약 70% 이상 자체가 지금의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더 촉진시킬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네. 사실 시장에서 지금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처음 보는 인플레이션 이거를 우리가 과거에 뭐와 비교를 해서 이 앞으로의 어떤 미래를 전망해야 되지라고 봤을 때는 1970년대의 그 인플레이션 특히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낙타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당시에 인플레이션 튀어 올랐고 금리를 올리면서 인플레이션 다시 잡았지만 다시 금리를 내리는 상황에서 다시 또 튀어오르는 인플레이션 그 인플레이션 낙타 두 번째 튀어오르는 그 부분을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네. 지금의 인플레이션과 과거의 그 어떤 행적을 보게 되면 너무나도 데칼코마니처럼 딱 맞아떨어지고 있는 그런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연준에서도 금리 인하에 대한 정책을 너무나도 데이터 디펜던스, 그러니까 데이터에 의존해서 우리는 가겠다라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연준에서도 지금 보고 있는 것 자체가 관세 정책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다음에 일부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의 어떤 시간 텀을 주고 그다음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어떤 정책적인 방향을 정하는 그러한 부분을 시장에서는 좀 많이 전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의 관세 정책, 특히나 나라별로 봤을 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여기에 또 미국 이민 정책이 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지금 미국 경제를 전반적으로 끌어내릴 수 있을 만한 요인들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시간대에서 발표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대 인플레이션, 과거에 정말 두 마리의 괴물이라고 했는데 하나는 실질 인플레이션이고 하나는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기대 인플레이션 자체가 지금 튀어오르고 있는 모습 자체가 이거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 네. 그리고 소매 판매나 여러 일부 경기 지표 같은 것들이 지금 최근에 좀 좋지 않다 보니까 이거 지금 이러다가는 정말 올해에 다시 또 인플레이션 튀어오르고 여기에 따라서 금리가 또 여전히 높은 상황이긴 한데 자, 이런 금리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모르겠습니다. 일부에서는 뭐 중국에 대한 관세를 이야기했을 때 중국이 미국의 의존도 전체적인 수출 비중을 좀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중국에 대한 관세는 그렇게 크게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캐나다, 멕시코를 때리는 이 관세 자체는 전반적으로 그 많은 이제 미국의 어떤 노동자들의 어떤 그런 뭐 여러 가지 뭐 급여나 아니면은 경기 상황을 끌어내릴 수 있는 그런 요인이다.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다 보니까 여러 이제 불확실성이 정말 대두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해보죠.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여러 신호들을 미국 경기의 침체 또는 둔화다 미리 상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예단할 수는 없는데 만약에 우리가 미국 경제에 의존해 와서 증시도 같이 갔기 때문에 반대로 이제 골디락스가 아니라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미국 경제 안 좋은 징후들이 점차 구체화된다. 그래서 미 장도 조정을 받고 많이 떨어진다라고 가정해보면 우리 지금 상승 탄력거든 코스피, 코스닥 영향 받지 않겠어요? 영향은 받겠죠. 받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우린 갈 수 있겠어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아랑곳할 수는 없고요. 네. 상대적으로 덜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 미국 우리가 서비스업 PMI가 상대적으로 53 정도가 우리가 예측치였는데 49 정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꽤 많이 떨어진 거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 전에 봤던 제조업 PMI 보고 우리 환호했었잖아요. 그러면 그거랑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는 게 일단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지금 미국 글로벌 PMI뿐만 아니고
미국 PMI뿐만 아니고 글로벌 PMI도 잘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미국은 많이 올랐고 중국이라든지 이런 국가에서 많이 빠졌다가 관세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가 좀 덜 숨통을 트일 수 있는 거 있겠다 하기 때문에 밑에서 상대 반등 강도가 컸기 때문에 네. 미국이 좀 더 약해 보이는 거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GDP 나우에서 아는 GDP 성장률 봤을 때 미국이 아직 3%거든요. 근데 유럽은 1%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의 반등은 미국의 경제가 좋은데 지난주는 살짝 서비스 PMI 때문에 우리가 놀란 거긴 하지만은 상대적으로 GDP를 봤을 때는 미국이 아직은 우월한 건 맞다. 그러면 이게 항상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봤을 때 약간 어긋난 거는 J치를 찾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 J치를 찾는 게 아마도 최근에 많이 올랐던 미국 주식이 좀 조정받는 거는 이번 주 목요일에 발표를 있을 엔비디아를 보고 확인해야 되겠다. 특히 빅테크를 확인해야 되겠다라는 게 제가 보기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미국도 끝났다라기보다는 네. 저희가 사실은 스태그플레이션 얘기할 때가 가장 두렵거든요. 주식 입장에서 봤을 때. 근데 미국이 그래도 나스닥 1%대 정도 빠졌다? 스태그 나오면 3%대는 빠져야 돼요. 그런데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자. 지표적인 봤을 때. 그래서 이번 주에 또 금요일 날 PC 발표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PC에 포함되는 구성 항목 자체가 상대적으로 CPI 때보다 덜하다. 우리가 주거 쪽이 덜한 건 이미 2주 전에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린 그때 이미 이번 PC는 상대적으로 물가적인 측면에서 충격을 걸 확률이 덜하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재반 조건을 봤을 때는 이번 주는 조금 목요일 날만 잘 보고 넘어가면은 미국은 부담이 없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 대표님, 걱정은 이거 아닙니까? 작년까지 미장은 그렇게 뜨거웠지만 우리만 못 갔잖아요. 이제 우리 좀 가려고 하는데 미국이 꼬꾸라지면서 우리 발목 잡지 않을까 지금 이게 걱정인 거예요. 연초는 약간 우리나라의 이제 상대적인 강세가 맞는 거고요. 네. 종국에는 패러링은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증시가 상단이 제한되면 한국 증시도 상승 탄력을 잃어가는 건 똑같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작년도처럼 상대적으로 극심한 디커플링, 그러니까 디커플링이란 말이 뭐 우리 미국은 빠지는데 우리만 상승한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상승과 하락의 각도를 말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미국 증시는 사실 그렇게 우리가 깊게 분석할 필요는 없긴 없어요. 한 가지 맥락은 뭐냐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M7의 시장 장악력이 지수 장악력이 24년도 대비 25년도는 떨어진다는 건 누구나 인지하는 내용입니다. 네. 근데 이제 엔비디아의 주도적 23년도 4년도 같은 경우 미국의 매거니퍼센트 7개 종목이 S&P 지수에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50%까지 육박했단 말이에요. 한 30%좀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제 힘의 분산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종목별로 상당히 나온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엔비디아가 이제 앞으로 어느 정도 상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엔비디아 주도로 장을 올라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미국 투자가들도 실제적으로 지금 트럼프의 관세에 대해서 되게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제조업과 비제조업 지수는 우리는 보통 두 가지 조사 기관에 따라서 보게 됩니다. 주말에 발표됐던 게 S&P 글로벌이라는 조사 기관이고 또 하나의 조사기관 ISM이라는 기관이 있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S&P 글로벌의 2월 제조업 지수가 50m로 내려간 것도 중요한데 같이 발표된 것 중에 하나가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라는 게 있어요. 이게 미국이 그 소비자 심리 지수가 두 군데서 발표를 합니다. 미시간대에서 하나 발표하고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하는데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하는 거는 고용과 좀 관련이 있고요. 미시간대에서 발표하는 지표는 소비 심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미시간대 소비 지표가 가을 이튿날 발표 나왔는데 10%가 떨어져서 65 정도가 나왔거든요. 네. 이거는 미국의 소비자들이 실제적으로 트럼프 관세로 인해서 향후에 물가가 높다는 걸 인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시장에 들어왔던 종목들이 얼마 전에 뭐 월마트도 그런 약간 반사 그런 것도 되게 되는데 오히려 미국 증시 같은 경우가 그러면 관세 부과해가지고 뭐 물가 올라졌으니까 이것 때문에 또 금리 내리지 못해 없을 것 같고 그런 상태에서 관세 부과하는 큰 명분은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소비자들이 느끼는 거는 한국이나 이런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짓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내가 사는 소매품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에 대한 어떤 부정적 메시지를 나타낸 거거든요. 근데 이런 노이즈가 지금 약간 미국 증시가 재료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시장은 약간 상단에 대한 저항을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는 지난주가 오히려 우리나라 장이 오버슈팅을 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이 생각보다 너무 빨리 올라왔어요. 빨리 올라와서 뭐 이런 이슈가 아니다 그러다 하더라도 진짜 카드는 3월에 이벤트가 많거든요.
그 3월 달에 갔을 때가 이제 생각보다 많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2월 중하순에서 3월 초순까지는 약간의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뭐 이런 기타 섹터들도 조금은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관망의 우위가 좀 높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좀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지수가 조금 과하게 빨리 간 측면이 있다라는 분석을 제시를 해주셨는데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그렇죠. 반도체주 조정의 배경을 좀 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삼성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지난주까지 괜찮았던 흐름을 보였던 반도체주가 좀 조정을 받았는데 박종훈 팀장님, 네. 미국도 반도체주들이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예.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 넘게 급락을 했단 말이죠. 이것도 사실 경기가 좋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위험 신호를 미리 선반영한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예.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뭐 지금 여러 가지 원인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일단 미국만 우리 자체적으로만 보게 되면 지금 엔비디아의 어떤 실적에 대해서 시장이 많이 의존되어 있는 것도 분명히 있고요. 물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정말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엔비디아의 어떤 실적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을 통한 지금 AI 반도체의 어떤 수요 이런 부분을 지금 이번 주에 보고 있는 상황이고 경기 둔화가 일부 뭐 매크로 지표를 통해서 경기 둔화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은 사실상 지금 전반적인 어떤 반도체에서는 엔비디아의 어떤 의존도가 좀 높은 상황이다. 요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어찌 보면 중국의 부상 자체가 지금 미국에게 있어서는 일부 약간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지금 뭐 중국의 여러 반도체 기업들이나 뭐 여러 정말 뭐 창신 메모리부터 해서 여러 이제 기업들의 메모리 반도체에 차지하는 점유율 그리고 지금 시진핑의 어떤 굴기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서 반도체를 육성하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움직임들, 화웨이에 있는 여러 가지 뭐 자체 반도체 칩을 생산하는 그러한 움직임, 이러한 것들이 일부 시장에서는 이제 중국이 어느 정도 반도체의 점유율을 끌고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그러한 시장의 분위기가 있는 상황이고, 네. 자, 이러한 어떤 탄력성을 봤을 때 뭐 알리바바나 많은 중국의 빅테크들의 실적이 작년 4분기에 너무 어마어마하게 좋은 실적을 또 내놨어요. 특히나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배나 높은 그러한 어떤 실적 발표를 지난 2024년 4분기 기준으로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자, 그러한 여러 가지 어떤 모습 자체가 이제는 지금 미국의 어떤 독보적인 어떤 원탑 체제로 가는 것이 아닌 일부 여러 이제 반도체 기업들의 일부 뭐 분산되고 있는 그 비중에 대해서 분산되고 있는 그런 모습 때문에 미국이 상대적으로 약간은 고평가되어 있지 않나? 너무나도 AI 랠리에 미국 기업에만 우리가 기대감을 좀 싣고 있지 않았나?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의 일부 심리적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러한 어떤 턴어라운드하는 그런 계기는 아마 이번 주에 엔비디아 실적 자체가 아마 시장의 정말 뭐 방향성을 그대로 좀 정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3% 급락을 하면서 7거래일 만에 약세로 돌아섰죠. 그 외에 우리 잘 아는 미국 반도체 주식들, 뭐 AMD부터 브로드컴, 뭐 엔비디아도 많이 떨어졌고요. 자, 우리 장 이야기를 해볼까요? 반도체 섹터가 지금 조정을 받는 건 건강한 조정인 건지 아니면 뭔가 지금 중국 이야기도 아까 박종훈 팀장이 했지만 다른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지금 제약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건지 아직 판단이 잘 안 서요. 일단 최근에 개인적으로 반도체를 보는 뷰는 삼성전자가 어떻게 반등이 이루어지고 어디까지 갈지였죠. 기억을 해보시면 네. 삼성전 PBR 1배 정도가 6만 원 초반대 정도 되니까 5만 원 후반대까지 올라온 삼성전자가 지난주부터 조금 탄력이 둔해지는 겁니다. 일단 그게 맞을 것 같고요. 중국의 뭐 창신 메모리, CXMT라고 그러는데 창신 반도체 쫓아오는 거는 우리 다 알고 있었던 상황이기도 네. 하고 지금 시장의 뷰는 삼성전자 얼마큼 싼데 제 가치를 찾는 거냐라는 건데 삼성전자는 국내 시장을 들어오는 외국인들의 뷰와 어떻게 비슷하다 볼 수 있는데 최근에 보시면 외국인들이 선물 위주로 들어왔습니다. 선물 위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이 선물 위주의 플레이가 어떻게 보면 이게 찐 매수라고 하기엔 조금은 어렵습니다. 현물로 2천억이든 3천억이든 매일 매수가 들어와 줘야 되는데 삼성전자 3% 급등할 때 보시면 1,000억 매수 기억하시죠? 오늘은 하이닉스가 외국인이 조금 매도를 했는데 네. 막상 지난주에 필반이 3% 이상 빠진 것 치고 오늘은 덜 빠진 거가 맞습니다. 꽤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외국인들이 어떤 스탠스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왜냐하면은 지금 전체 수급 자체가 우리가 공매도가 시행이 되면은 외국인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선물 플레이만 이루어지고 있으면 항상 이게 선물 플레이가 이루어지다가 마지막에는 또 선물이 대규모 매도로 나오는 경우를 우리는 좀 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또 지수가 다시 2,600을 언더하는, 지수가 2,600 언더가 되면은 또 반도체는 조금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좀 아쉬운 건데 소부장이 많이 빠졌어요. 네. 소부장 종목들을 최근에 꽤 탄력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 많이 빠진 종목들이 HBM 종목들도 많이 빠졌고 최근에 많이 올랐었던 레거시 위주도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플레이어들은 엔비디아가 안 가면 삼성전자가 안 가면은 어느 때도 매도를 할 준비는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개인적으로 팁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현재 주가에서 삼성전자 PBR 1배가 되는 거에 목표 수익률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5, 6%, 4, 5%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은 상대적으로 55,000원대, 56,000원대가 그때가 조금 더 매력적이라는 거죠. 상대적으로 지금은 우리 하 대표님께 처음에 서두를 너무 잘해 주셨는데 수급 게임입니다. 어느 수급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 거를 빠르게 캐치를 해야지 그쪽에서 수익이 많이 나는데 상대적으로 반도체보다는 지금 다른 쪽에 밑에 있는 것들이 조금은 더 유리해 보일 수 있는 취급 환경이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쁘다는 얘기 드리는 게 아니고요. 최근에 올라온 측면이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거고 지금은 내러티브 움직이는 구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적 사이드 같은 경우는 지금 나중에 봐야 되고 일단 지금은 미국에서 빅테크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일단 첫 번째 반도체의 역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 대표님은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의 조정이 매수 기회인지 아니면 조금 더 타이밍을 기다리는 게 맞는 것인지. 기다리는 게 맞겠죠. 예, 왜냐하면 일단은 이건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소부장 뭐 이렇게 구분해서 보면 사실 삼성전자는 최근에 주가가 이제 5만 원대 한 중반에서 중반까지 5만 8천 원까지 올라온 게 이게 반도체 때문일까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좀 많습니다. 저는 사실 삼성전자의 2월달 반등을 중국의 이구환신 정책에 따른 어떤 온 디바이스 PC라든지 아니면 스마트폰 쪽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일단은 그건 뭐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네. 지금 글로벌에서 보면 중국 증시, 홍콩 증시라든지 본토의 강세를 보게 되면 이구환신 효과를 통한 3월 전인대 기대감으로 추측할 수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최근의 반등은 약간은 온 디바이스 쪽 때나 HBM 쪽으로 조금 매수세가 좀 들어왔었어요. 이거는 이제 뭐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도 마찬가지고 알트문의 방한 이후에 AI 투자에 대한 공격 지향이 나오면서 좀 들어왔었는데 추가적으로는 뭔가 확실한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 일부 이제 뭐 보고서에서 낸더 고정 거래 가격이 좀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도 좀 있었고 실제 현물 프라이스는 올라가지 않는 상태에서 한 3분기 정도면은 낸더 가격도 좀 멈출 것 같다. 그리고 일부 이제 최근에 트렌드 포스에서 중국의 우리가 가장 염려한 회사 CXMT에 대해서 지금은 4분기에 월 30만 장의 웨이퍼를 만드는데 26년도 정도 되게 되면은 강력한 규제로 인해 가지고 뭐 CXMT의 월 웨이퍼 생산량 자체가 감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였거든요. 근데 그걸 거꾸로 해석하게 되면 오히려 이제 뭐 삼성이나 하이닉스는 또 공급 제한으로 인해서 반도체 메모리 가격이 오를 거니까 그렇게 올랐다고 보는데 최근에 중국의 행보를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가장 제가 좀 주목했던 것도 왜 갑자기 5년 만에 시진핑이 마윈을 불렀냐 이거죠. 의혹이 많았지 않습니까? 알리바바 그룹입니다. 그러더니 바로 마윈은 공식적으로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뭐 100조 정도 투자한다 이야기까지 금액이 나오다 보면 그러면 중국은 바이두도 마찬가지고 바이트댄스도 마찬가지고 알리바바도 마찬가지고 이번 딥시크 이슈를 통해 가지고 아마 어느 정도 저는 되게 자신감을 얻었다 생각을 합니다. 야 이것 봐라 이거 오픈소스로 했더니 세계가 발작났다 그런 관점이 오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이나 주요 국가들은 이제 중국을 옥죄는 규제는 강화할 것이고 근데 중국이란 나라는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시진핑 체제에서 투자해야 그러면 밀어붙이는 거거든요. 그럼 거꾸로 생각하게 되면 지금 한국의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미국의 어떤 엔비디아의 결의라든지 이런 걸 바라보고 있는 관점에서 약간 수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걸 가지고는 저는 치우가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번 주 후반에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 발표 많은 분들이 기대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오히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번 주보다는 3월 17일 예정된 GTC로
관심을 가져갑니다. 어. 진짜 카드는 엔비디아의 GTC 2025로 몰릴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봐요. 아마 젠슨항도 그런 일정이 3주 내 이벤트에 겹쳐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번 컨콜에서 강력하게 이야기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엔비디아의 어떤 향후 청사진을 보고 하이닉스든 HBM이든 이런 걸 투자하는 투자가지라면 한 2, 3주 동안 인터벌을 조금 열어두는 게 낫지 않나가 저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지금 반도체 조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대외적으로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는 지형이 좀 심상찮게 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반도체라는 게 반도체만 놓고 볼 수 없고 AI라든지 뭐 인공지능, 자율주행 뭐 다 아우르는 분야의 기본 칩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주도권을 누가 갖느냐에 대한 이유를 들어보면 미국이 그동안 주도해왔던 시장이 최근 들어 중국 쪽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여러 지표들이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마윈 이야기 잘 해주셨는데 박종원 팀장님. 네. 마윈이 복귀를 해서 AI 분야에 200조 원 넘게 투자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어요. 예. 최근에 중국 빅테크들이 여러 뭐 딥시크를 비롯해서 주목을 받고 있단 말이죠. 이런 가운데 나온 마윈의 투자 계획이란 말이죠. 예. 글로벌 시장에 미치는 타격감, 임팩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지금 딥시크가 출연했다는 것 자체는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AI 메가 트렌드는 오픈 AI가 챗GPT를 들고 나왔을 때부터 저는 시작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2022년 말 그리고 이제 챗GPT 3 그리고 4 이러한 모델들이 나오게 됐던 것이 2023년 초반인데 그때부터 우리가 메가 트렌드부터 해서 여러 뭐 생성형 AI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 플랫폼스 마찬가지로 뭐 구글도 마찬가지죠. 뭐 제미나이나 라마 이러한 모델들을 많이 이제 내놓게 되면서 반대편에서는 또 중국을 또 견제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미국에서는 좀 보여줬었다. 근데 지금의 어떤 중국 상황 자체가 딥시크가 출연했다는 것 자체가 중국의 어떤 내부적인 기술, 중국의 이제 빅테크들, 중국 빅테크들의 어떤 생태계를 이뤄나가는 데 있어서 중국판 오픈 AI가 지금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어찌 보면은 미국에 좀 의존되어 있었던 여러 플랫폼적인 부분,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자체가 일부 어느 정도 손을 좀 털고 중국 내에서 입지를 좀 견고하게 가져갈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어떤 상황에서 알리바바나 이러한 빅테크들이 어찌 보면은 과거 2024년에 어떤 실적 자체가 일부 개선되는 모습 이러한 것들이 지금 같이 접목되다 보니까 최근에 어떤 중국의 그런 방향성이 분명히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기술적인 부분이나 아니면은 점유율적인 부분도 사실 과거와는 좀 다른 그런 어떤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미 기대감으로 먼저 좀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과거에 알리바바가 어찌 보면은 지금 가장 알리바바가 중국 기업들 중에 주가 상승률을 가장 끌고 있어요. 가장 맏형으로서 지금 나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뭐 앞서서 말씀해 준 것처럼 시진핑과 악수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그 악수하는 그 뒷모습에 중국 당국 관계자들이 뭐 환한 웃음을 짓고 있었던 그런 약간 화기애애한 모습 이러한 것들이 아마 그 사진 한 장으로 지금의 어떤 중국 내부에 있는 여러 빅테크들의 어떤 분위기를 그대로 좀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반도체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한국도 반도체에 뭐 정말 우위에 서 있었던 그런 나라기도 한데 일부 몇 품목 자체가 어떤 몇 부분 세그먼트 자체가 중국에 의해서 이미 좀 압도당했다 또는 뭐 중국이 더 앞서 나가고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보고서가 좀 나오게 되다 보니까 미국과 중국의 양대 산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재편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자 그러면 중국을 봤을 때 지금 밸류에이션이 얼마나 되지? 이렇게 평가를 했을 때 역사적인 저평가를 받고 있었던 그런 구간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빅테크, 특히나 중국의 빅테크 위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미국과 중국의 어떤 일부 약간의 힘 균형 또는 뭐 여러 힘겨루기가 앞으로 조금 나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양회를 앞두고 중국 증시가 요즘에 꽤 많이 치고 올라갔고 특히 중국 빅테크 기업들 T10이라고 하는데 테라픽10 미국의 10대 기술주들에 대한 투자도 좀 집중되는 모습. 좀 발빠른 투자자들은 이제는 미국이 아니라 M7이 아니라 T10의 시대다. 뭐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정말 많이 바뀌고 있어요. 바뀌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지 않습니까? 박 부장님 소속이 유안타. 그 저희 소속 때문에 그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고요. 지금 최근에 혹시나 하고 제가 ETF 보시면은 오해가 없기를. 그쪽으로 거래도 많이 늘어나고요. 그리고 주가 상승이 굉장히 크고요. 지수 중에 제일 많이 오른 게 홍콩 항생테크 지수예요. 30% 이상 네. 지금 급등했죠. 그러면 테크 쪽이 강력하는 건 여전히 당연할 거고요. 그거에서 기름을 부은 게
기름을 부은 게 알리바바였죠, 지난주에. 아까 200조 투자 다 말씀을 하셨는데 잠깐 제가 자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미국의 M7은 다 알고 계실 거고 중국에서 M7을 우리가 정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텐센트라든지 알리바바, 샤오미, 뭐 BYD, 뭐 메이투안, SMC, 레노버를 합친 거를 중국 M7이라 해서 이것을 밸류에이션을 계산을 해봤는데 매출액 증가율이 M7이 10% 정도. 네. 근데 중국 M7은 17% 정도. 그 영업이익 증가율 같은 경우 14%, 미국은. 근데 중국 같은 경우 19%. 상대적으로 증가율 자체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증가율이, 그러니까 잘 가는 주식들을 봤을 때 증가율을 꼭 끌 때 고점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의 경우는 중국 종목들은 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밑에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위가 더 많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글로벌 자금들이 중국 쪽으로 좀 갈 수밖에 없는 이유도 그냥 갑자기 마인을 만났대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고요. 사실은 박정희 팀장이 말씀하셨던 실적 증가부터 시작해서 매출액 증가율까지 계속 나오는 거가 보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주식을 봤을 때 작년 말에 우리가 어떤 얘기 많이 했습니까? 많이 올랐던 미국 주식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는 분들이 조금 있다는 게 맞다면 중국주를 일부 옮기는 것도 말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2월 24일 시점에서 조금 고민이 되는 겁니다. 어떤 고민이 되냐면은 다음 주부터 양회를 시작하게 되죠. 네. 3월 4일인데 이 3월 4일 발표가 혹시라도 세론이 되지 않을까. 이 양회 기대감으로 올랐던 그렇죠. 이게 지금 그게- 물론 매출액 성장이든 밸류에이션 변화 실적이든 그런 건 있는데 막상 거기서 양회 때 발표한 부양책들이 혹은 내용 자체가 시장에서 원하는 방향보다 조금 덜하다면은 중국 주식 일부 팔고 근데 생각 열어보니까 미국도 좀 빠져가지고 해볼만 하겠다 그러면 글로벌 자금이 또 엇박자가 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아까 서두에도 우리 시장이나 글로벌 시장이나 어떤 식으로 내가 컨빅션을 가지고 매매를 하기가 조금 애매했다는 게 이런 겁니다.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조금 어려워. 지금 제가 오늘 오면서 어떤 말씀 드려가지고 가장 마음속에 있었던 말을 지금 하고 싶은데 지금 시장은요. 엇박자 타면 큰일 납니다. 좋은 건 다 알아요. 안 좋은 것도 다 알아요. 내가 안 좋은 거랄까 좋은 거랄까 하는데 좋은 거를 조정받을 때 해야 되는데 째려보다가 좋은 거 다 신고가 들어가서 거기서 빠지면은 역사적 고점에서 물릴 쓰는 경우도 많고요. 안 좋은 걸 내가 해야 돼? 했는데 여기서 잘 들어가는데 안 좋기 때문에 여기 흔들릴 때 또 털어버려요. 이게 지금 올라갈 땐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그러니까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그러려니 합니다. 지금처럼 일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빛나 보이는 종목들이 나와서 거기서 잘못 들어갔을 때 실수가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분할입니다. 분할. 내가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에서 오늘 제 현장에서 제일 많이 한 말은 정찰병이란 말을 제일 많이 했어요. 네. 정찰병을 일단 보내보세요라고 했습니다. 이게 설사 세론이 나와도 네, 내가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 정찰병이 들어갔을 때 세론이 아니고 진짜로 내가 생각한 모멘텀이 발동이 돼요. 그럼 그때 더 사면 되잖아요. 미리 산 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어떤 식으로 이게 컨빅션이라 그러는데 조선주 올라갈 때 컨빅션이 있었습니다. 방송에 다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컨빅션이 조금 떨어지는 시기예요. 조금. 안 좋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중국도 똑같고 미국도 똑같아요. 지금 엔비디아가 잘 나올지 안 나올지 누가 단언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엔비디아 좋은 건 아는데 우리는 지금 액침 냉각 관련주를 매매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건 일부 테마성이거든요. 조금은 우리가 열광하는 쪽은 변동성이 큰 쪽을 열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참 다르지 않겠습니까? 원래 투자는요. 조금은 커미션을 가지고 천천히 많이 사서 그게 꾸준히 올라야지 계좌 수익이 많이 나는 건데 지금은 다들 정치주 혹은 테마주 변동성 큰 데만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엇박자가 더 크게 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전반적인 글로벌 투자금, 펀드의 자금들이 중국 쪽을 향해서 이렇게 들어온다라고 보면 우리한테도 나쁠 거 없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아시아 신흥국을 통틀어서 투자하는 펀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비중을 예를 들어서 기존의 30에서 한 50%를 늘린다. 네. 라고 한다면 중국에 뭐 많이 투자한다고 해도 한국 쪽에도 일정 부분 포션이 배분이 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긴 한데 뭐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외국인의 코스피에 대한 수급이잖아요. 네. 근데 안타깝게도 최근에 수급을 보면 1월 달, 2월 달 여전히 매도세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까지 놓고 봤을 때 만약에 일본은 물론 선진 시장이 있습니다만은 일본을 빼고 났을 때
중국과 한국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저평가 받았으니까 MSCI 기준으로 놓고 보게 되면 한국을 살만한데 잘 아시겠지만 지금 MSCI 코리아 인덱스의 한국 비중은 역대 최저치입니다. 그러면 상대를 놓고 봤을 때 뭐 중국 정시로 단 자금이 좋다고 해서 단순하게 한국 정시로 자금이 들어온다고 기대하는 거는 조금 제가 보니까 모순이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우리 부장님이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중국의 그 10개 택기업 이름도 잘 짓네요. 테리프 10이라고 관세 열종목을 말하는 거죠. 네, 알리바바, 텐센트 이런 거 많이 오른 걸 말하는 것 같은데 네. 역으로 생각하면 이 기업들이 싸서 많이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4, 5년 전에 중국 시진핑 정부가 착정하고 중국 빅테크 기업들 기잡기 운동이 들어갔습니다. 그때 이제 마윈도 그런 현상을 왔었던 거고 그러다 네. 보니까 중국의 바이두나 텐센트나 알리바바나 이런 기업들이 너무 쌓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올해만 놓고 보면 뭐 중국 SMIC가 60%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저 연초에 말씀드린 대로 이고환신 효과와 지금 빅테크 규제 완화 이렇게 딥시크 플러스까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또 갑자기 영상을 보면서 중국 주식 할 거냐라고 혹시 물어볼까 봐 그러는데 제가 생각할 땐 중국 주식을 한다고 하더라도 테크주 위주로만 보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 쪽으로 본토 쪽은 좀 안 좋다는 말씀드리고 또 네. 이 흐름 자체가 그동안 소외받았던 구간이고 저평가 영역이 있다 보니까 박튀 오른 거다.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처음에 저한테 말씀하셨던 중국 쪽으로 자금이 들어오면 한국도 좋은 거 아닌가에 대한 이야기는 저는 뭐 사실 그건 들어와 봐야 아는 건데 제가 글로벌 투자가라면 중국을 더 사면 더 사지 한국을 많이 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투자라는 거는 결정적으로 배분의 관점이거든요. 배분의 관점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상대적인 비교를 논할 때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사이즈는 조금 다를 것 같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저는 과연 지금 중국의 부상 혹은 중국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 내려지는 이 평가에 대해서 사실 100% 신뢰를 우리가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도 여전히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 빅테크들은 사실 실적으로 보여줬고 공개된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투명하게 시장의 검증을 받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보면 중국 기업들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뭐뭐 했다더라, 뭐 투자한다더라 이런 소문들이 나오면 뭐 중국의 크기, 뭐 15억 인구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언론에 약간의 오버플레이를 더해져서 좀 과장되게 우리한테 전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계속 갖고 있기는 한데 예. 물줄기 자체는 상당히 중국 쪽으로 많이 열려 있다는 건 인정. 그건 인정. 근데 과연 얼마나 더 여기에서 정말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수준까지 치고 올라갈까? 최근에 딥시크가 중국 그 인민들의 국민적 기업으로 올라섰다. 그래서 딥시크 창업자 그 태어난 집 앞에서 뭐 사진 찍고 이런 것도 되게 화제라고 하던데 최근에 공격적으로 인재 채용도 되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연봉 수준이 뭐 2억이다? 예. 들었습니다. 뭐 이런 움직임 보면 아 뭔가 좀 잠에서 깨어나서 막 치고 그렇죠. 나가는 것 같기는 해요. 예. 근데 사실 이제 그 주식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먼저 이제 시작이 됐던 부분은 물론 밸류에이션 아까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밸류에이션도 있지만은 지금 중국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어떤 것들이 들어가고 있는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지금 뭐 중국 시장을 봤을 때 정말 신뢰할 만한 시장인가 했을 때는 저도 약간 회의적으로 봐요. 왜냐하면 과거에 너무나도 많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많은 글로벌 투자자들도 아마 동일한 생각을 좀 갖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미국의 월가들도 그런 의견들을 지속적으로 내놨습니다.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 그 시장 자체를.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 그 하나의 계기를 바꿔준 게 저는 또 딥시크라고 보는데 네. 일부 기술력으로 좀 보여주는 그런 상황. 그리고 오픈소스로 풀게 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그런 이 딥시크의 플랫폼을 도입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일부 신뢰성이 저는 좀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처럼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또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미국이 AI에 투자하는 R&D 비중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작년 기준, 2023년 기준을 보게 되면 전체 AI 투자 비중 중에 61%가 미국이 차지하고 있을 정도였는데 지금 최근에 들어가지고 중국이 거의 미국만큼이나 AI 투자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 특히나 민간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가 이제부터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 이제 기술력 플러스 이러한 R&D 예산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많은 기대감이 좀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검증이 된다면 시장에서는 일부 신뢰성이 좀 빠르게 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멘텀을 만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우리 한국 사람들 똑똑합니다. 뭐 우리 빅테크 기업들도 저는 세계 시장에 나가서 얼마든지 날개를 펼칠 수 있고 펼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제가 애국심이 솟아올랐네요. 죄송합니다. 자, 중국 이야기 하나만 더 짧게만 짚고 이거는 더 검증이 확실히 이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 박쥐가 중국 안에서 발견됐다.
신종 박쥐 코로나 바이러스를 발견했다라는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것 때문에 시장이 움직여서 네.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그래도 제가 좀 다행이 아닌 다행히 결국에는 셀이나 논문지에 올라온 거라고 해요. 신종 박쥐에서 이제 인간에 전염을 시킬 수 있는 바이러스가 발견됐다는 거고 네. 중국 보도에는 사실 이게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인 보도를 통해서도 공식적인 건 아닌데 우리 2000 코로나19처럼 뭐 인간한테 전이되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실험실에서 일정 부분 박쥐를 통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부가 발견됐다고 말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사실 이게 뭐 나쁘게 말하면 발견을 한 건지 발명을 한 건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네. 그게 이제 인간으로 전이된다는 그런 내부라든지 다른 피해 사항은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 정도로만 넘어가는 게 어떨까 그 생각해 보겠습니다. 발명한 건지 발견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명언입니다. 명언 오늘. 네, 오늘의 명언으로. 예. 테마주성으로 지금 움직이기는 한데 우리가 코로나의 그 악몽 같은 이 2년여 시간을 겪었기 때문에 겁도 나요, 사실. 겁나죠. 네. 그때 저는 엄청 힘들었죠. 안 힘든 주식 투자자 어디 있었겠습니까? 일단 코로나 한 번씩 걸렸지 예, 않습니까? 다 걸렸고요. 근데 중국 정부의 스탠스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경기 부양, 이구한신부터 시작해서 소비 부양을 하고 있는 중국 정부 내에서 과연 지금 우리가 봉쇄가 두려운 거죠. 봉쇄라고 경제를 차단할까라는 의문을 봤을 때는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장이 제대로 반응을 한 것 같고요. 개별 종목 측면에서 봤을 때 오늘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아침에 강하게 떴다가 네. 종가기도 다 음봉이거든요. 음봉이라 하면 시가보다 종가가 낮은 상태로 음봉이라 합니다. 그냥 들고 있었던 분들이 매도를 했다라고 보는 게 어떨까 싶고요. 경험적으로 이런 진단키트 주들의 경우는 한번 올랐다 빠지면 한 번 정도 업사이드를 주게 됩니다. 혹시라도 오늘 잘못 들었던 분들 입장에서는 다음날 반등 나올 때 그때 줄이시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미국 경기에 이상 신호가 나타났고 또 중국 빅테크들이 강력한 모멘텀을 뿜어내고 있다는 것. 이건 분명히 시장 주도 세력의 교체가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우리가 면밀하게 들여볼 때가 됐다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경주마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